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시즌2 정재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선입니다. 광복절 좀 편히 쉬셨나요? 자, 오늘 금요일 시장만 또 잘 버티면 주말이 다시 찾아오는데요. 또 아쉽게도 오늘 시장 좀 밀리면서 시작을 했죠. 뭐 밀릴 수밖에 없겠죠. 15일 날 좀 쉬는 시장이었었죠. 그 여파로 뭐 한국 시장은 조금 그 여파에 좀 벗어나는 듯 했었는데 오늘은 시장의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 아래 공포 얘기가 좀 계속 나오고 있었죠. 미국 시장에서의 급락 그 부분들이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좀 작용을 하면서 밀려내렸어요. 전날은 뭐 반등이 혼조세를 좀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사실 이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뭐 이런 부분들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78년도 이후에 장단기 금리 차이가 역전된 그 케이스가 5번 정도가 있었는데 모두 다 침체가 왔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이 시장도 침체로 들어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때 당시와 지금의 상황이 조금 다른 그런 부분들은 그때 당시에는 물가 상승률이 좀 상당히 높았었어요. 높은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금리 인상 기조를 좀 유지해 나갔다라는 점, 그게 가장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다시 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를 해주고 있고 물가 또한 마찬가지로 안정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좀 더 추이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과거에 전 옐런 의장도 예전의 침체권과 이 부분들은 다르다. 좀 해석을 좀 잘못했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좀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은 뭐 시장에 있어서는 여전히 양적 완화 기조를 전 세계적으로 유지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22쪽도 이 양적 완화에 대한 규모가 상당히 좀 클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중국도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해서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미국 쪽도 아마 이번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한국 시장도 당연히 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들을 예상을 하면서 선제적인 대응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증시에는 과연 호재로 작용할까? 저는 사실 그게 물음표인 부분들이긴 해요. 어찌됐든 간에 추이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부분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시장은 좀 많이 빠져 있는 만큼 일단 뭐 추가적인 반등 시도는 충분히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면서 종목별로 좀 대응을 해 나가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미국 시장 급락하면서 아래 공포감 다시금 퍼졌지만요. 일단은 현재 시장 많이 빠진 만큼 우리 시장은 추가적 반등 기조 남아있다라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잠시 후에 좀 더 시장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주식잔소리 여러분들의 참여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와 전화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문자 상담 방법 샵 4989번으로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2612번 두 통 열려 있으니까요. 문자와 전화 많이 넣어주세요.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순서대로 고민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텔레비전 시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자, 유튜브 검색창에다가 서울경제TV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실시간 방송 바로 보실 수 있고요. 뭐 스마트폰 혹은 컴퓨터로도 시청이 가능하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방송이 끝난 이후 시간에 오후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우리 정전 멘토님의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은 계속해서 시장에 관한 이야기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노란색 톡 메신저 상단 검색창에다가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오픈 채팅방이 하나 뜹니다.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시면은 여러 가지 시장에서 새로운 이슈가 뜬다면은 그에 관한 우리 전문가님의 해석들까지 모두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 알아보기 전에 오늘 시장의 특징주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네, 8월 16일 금요일장 특징주입니다. 첫 번째 특징주 HLB입니다. 자, 기술적 반등이 나왔습니다. 장중 18%대 급등했는데요. 현재는 상승폭 조금 반납하면서 12% 가까이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특징주 보겠습니다. 이월드입니다. 장중 20%대 급등세 발생하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상승폭 반납하면서 현재 10%대 강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 퓨전데이터 NHN 한국사이버결제 먼저 볼게요. 여전히 마찬가지로 장중 52주 신고가 돌파했습니다. 3.74% 오르면서 22,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 퓨전데이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이오트리와 바이오 사업을 본격화한다라는 소식의 상한가 같습니다. 자, 입영 계약을 통해서 퓨전데이터는 바이오트리의 기술로 개발한 건강기능식품 반제품 및 완제품을 독점 공급받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상한가 도달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특징주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자, 2분기 영업이익 호조 소식에 외국인 매수세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4.5% 상승하며 41,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낙폭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개장 때보다는 좀 낙폭이 늘어났는데요. 특히나 거래소가 오늘은 좀 많이 밀리는 것 같아요. 거래소가 1.2%, 코스닥이 1.4%, 그나물의 그 밥이죠. 비슷비슷하게 좀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거래소 시장이 좀 더 약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일단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11선을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거래소 같은 경우는 11선을 이탈해준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지수주들의 흐름들이 조금 많다라고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결국은 뭐 코스닥 시장 쪽에서의 반등이 조금 더 유리한 그런 부분들이고, 지수주들보다는 종목별로 대응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낫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도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상위 종목군들의 종목군들 보면 그렇게 크게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지는 않고 있어요. 시가총액 5위권역에 있는 네이버가 약 한 0.7%, 그리고 14위권역에 있는 기아차 0.11% 자동차 판매가 증가가 됐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강보합세에 있는 부분들을 제외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시가총액 9위죠. 보합권역에 있는 이 부분들을 제외하고 나서는 대체적으로 약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시가총액 상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가 약보합세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시가총액 1위, 2위, 3위가 시가총액 비율에서 차지하고 있는 분들이 26% 가까이 돼요. 근데 이들 종목군들이 빠져버리게 되면 시장에 있어서는 더 힘이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이들 종목군들이 반등이 나와줘야지만 시장에 있어서는 좀 더 탄력을 좀 가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여전히 좀 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 시장은 좀 약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은 좀 다르죠. 코스닥 시장은 그나마 많이 빠졌었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74%, 헬릭스미스가 1.8%, KMW가 1.89% 상승을 해주고 있고, 나머지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뭐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죠. SFA가 3%대, HLB가 8%대. 근데 여기서 좀 보게 되면, 과거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보게 된다면, 제약바이오 쪽 섹터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5종목으로 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위에 KMW가 시가총액 4위로 좀 등극을 해주고 있고, SFA가 10위, 그다음에 솔브레인이 12위, SK머티리얼즈가 7위. 이런 식의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 쪽이 이제 시가총액에서 좀 많이 밀려 내려온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부분들, 섹터에 대한 이 업종에 대한 변화 부분들이 서서히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대체적으로 과거 같은 경우는 메디톡스가 8%가 빠지고, 휴젤 같은 경우 1%대 빠지고 이런 모습들을 보였다라면 코스닥 시장이 좀 많이 밀렸을 거예요. 근데 그나마 좀 버텨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코스닥 쪽에 있어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의 재편이 서서히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이 부분들을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여전히 IT 쪽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 IT 쪽 장비 쪽이라든가 일본 제재에 있어서의 수혜주, 소재 쪽이 그나마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계속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종목별로 좀 대응을 해나가는 전략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여전히 종목별 대응이 중요한 장세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식 잔소리 함께 하시면서 어떤 종목에 좀 집중을 하면 좋을지 정보 많이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하나씩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제 일단은 삼성 디스플레이 관련 소식이 바로 났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 월 12만 장 규모의 국내 대형 LCD 생산 라인 가동을 중단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중국발 LCD 공급 과잉에다가 미중 무역 분쟁까지 겹치면서 일단 세계적으로 TV 수요가 줄어들고 있고 LCD 가격도 좀 낮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공간을 OLED 쪽으로 이제 좀 바꾼다라고 했는데 앞으로 주식 시장에는 어떻게 좀 작용을 하게 될까요? 작용을 한다. 네. 질문이 좀 어려웠나요? 자, 일단 이 QD 쪽 삼성 디스플레이에 있어서 LCD 이걸 전반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종목까지 좀 연결을 짓고 실적까지 같이 이렇게 비교를 좀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이 삼성 쪽에 있어서 컨퍼런스 콜에서 보게 되면 애널들이 실적 발표를 하고 나는 질문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이 KB증권의 모 애널리스트가 QD 쪽에 있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8.5세대 설비 투자 진행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삼성 쪽에 있어서의 대답은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지는 않았어요. 일단 시장을 보고 시장 환경을 보고 결정을 할 거다. 타이트하게 진행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럼 결국 확정된 그런 부분들은 없는 그런 사항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계속 신문 기사라든가 증권사 리포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투자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 근거를 하나씩 좀 보게 된다면 우선 오늘 얘기 나왔던 LCD 생산량을 축소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 중국 쪽에서 LCD 투자를 엄청나게 좀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수익성이 좀 악화되는 그런 영향을 좀 기록을 하겠죠. 그러면 삼성은 이미 일부를 가동 중단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거기가 이제 재차적으로 더 생산량을 축소를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떠한 부분들을 할 거냐. 그러면 LCD 공장을 멈추게 된다면 그 다음 뭘로 들어갈 거냐라는 그런 부분들이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또 시장에서 나왔던 부분들이 삼성 쪽은 마이크로 LED를 할 거고 삼성 디스플레이는 QD OLED를 할 거다.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명확하게 알아야 될 부분들은 마이크로 LED 상당히 좋은 기술이죠. 상당히 좋은 기술인데 174인치 TV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4억 8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한 40인치짜리 정도 TV가 되면 한 2,500만 원 정도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LG 쪽에서 나오고 있는 OLED 쪽에 75인치가 300만 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화질에 대한 부분들이 없어요, 별로. 근데 크기도 훨씬 더 작고요. 그러면 가격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말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항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 LED는 차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해서 이거 빼버리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 LCD 쪽에 있어서의 뭐가 들어갈 거냐. 그러면 QD OLED가 들어갈 거다. 대면적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갈 거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제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느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탐방을 장비사들 꽤 많이 다니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그 일정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설비 투자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적으로 좀 듣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나름대로 좀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장에 언론에 나왔던 기밀유지 협약이라든가 이런 협약을 맺었다라는 것도 장비사에 확인을 했었고요. 근데 맞는 얘기였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QD 쪽에 있어서의 장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8.5세대 LCD 라인에 멈춰서게 된다라면 8.5세대로 무조건 들어갈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그냥 저만의 제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장비사들을 통해서 본 부분들이에요. 그럼 결국엔 ICD,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ICD 버티고 있죠? 그다음에 AP 시스템 올라가고 있죠. 대장주로 볼 수 있는 SFA 움직이고 있죠. HB 테크놀로지도 움직이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제이스텍도 마찬가지로 강보합세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원익 IPS 플러스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오늘 시장의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에는
코스닥 종목군 중에 양시장 통틀어서 2,000개가 넘는 종목군들 중에 300여 개 종목만 상승을 해주고 있어요. 그중에 장비사들이 대다수를 좀 차지하고 있다는 거. 그 부분들은 뭘로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 기대감이에요.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어떤 기대감? 삼성에 있어서의 투자 발표. 삼성에 있어서의 투자 발표가 내년도의 실적을 업시킬 거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결국 그러면 차트를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ICD죠. ICD 차트예요. 지난주가 아니죠. 14일 날 장 마감을 땡 하고 나서 실적 발표를 했어요. 실적 안 좋게 나왔어요. 2분기 실적.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죠. 왜? 삼성 쪽에서 투자한 그런 분위기가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근데 주가는 오늘 4%대 올라갑니다. 4.4%의 개파락 출발을 해서 지금 장중에 4.8%까지 상승을 했어요. 그럼 왜 상승을 할까요? 이 부분들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중국에 있어서의 발주 모멘텀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삼성에 있어서의 투자 시기, 투자 발표, 이 부분들이 두 번째 요인입니다. 그럼 결국은 이들은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먼저 움직이겠죠. 먼저 움직이고 난 다음에 투자 발표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실적이 반영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투자 발표를 단행하고 있을 때에는 주가는 이미 서서히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겠죠. ICD 같은 경우도 2분기 실적은 상당히 안 좋았지만 3분기부터는 아마 2분기 실적이 저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오늘 좀 이따가 다시 또 장비사들하고 쭉 한번 통화를 할 예정이거든요. 왜 실적이 안 좋아졌는지, 향후에 대한 전망은 어떤지 그런 부분들 했을 때 대충 ICD 얘기 들었을 때는 3분기부터 실적이 개선될 부분들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주를 2분기에 했던 게 좀 돼요. 그렇게 된다면 실적에 반영이 되겠죠. 그리고 중국 쪽에 있어서의 발주 모멘텀 여전히 있겠죠. 그러면 2분기 실적이 저점으로 인해서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충분히 저가 매수세가 충분히 들어와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고 있고 특히나 삼성 쪽 같은 경우도 설비 투자에 대한 얘기가 솔솔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도 조만간 발표를 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왜냐하면 시장에서 부합해 줄 만한 그런 얘기들을 해야 되겠죠. 또 하나 홍남기 제약부 부총리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대기업들의 디스플레이 투자를 좀 대규모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 LG 쪽은 3조를 했습니다. 라인 쪽으로 따져보게 되면 별게 안 돼요. 근데 삼성 쪽은 안 할까요? 분명히 할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에요. 중국 쪽에 계속 치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한 모습을 놓고 봤을 때는 장비사들 여전히 괜찮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AP 시스템이에요. AP 시스템 최근 들어서 V자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8월 6일 날 2만 원 저점을 찍고 나서 움직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결국은 길게 놓고 봤을 때 2만 원짜리 때는 이제 지지를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이 자리 때는 바닥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그러면 고점 자리대를 어디서 넘어가느냐 이 부분들을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게 된다면 매수로 대응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맞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AP 시스템도 장비 쪽에 있어서는 중국 쪽에서의 요청이 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AP 시스템도 중국 쪽에 있어서의 발주 모멘텀이 있다라는 거, 삼성 쪽에 있어서의 투자 수혜라는 거, 이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결국 이 종목도 눌리면 매수 포인트예요. 아직까지 좀 타이트하게 보게 되면 61선을 좀 지지를 하고 있어요. 지금 61선을 지지를 하고 있는데 21선의 방향성이 아직까지 돌아서지 않고 누워 있죠. 그럼 한번 눌러주고 난 다음에 다시 움직인다? 이걸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고 단기적으로 한 차례 올랐다가 조정받고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목표치가 도달했으니까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와줘야겠죠. 그럼 61선에서 21선 요 사이에 조정을 이용을 해본다라면 뭐 24,000원대 초반에서 23,000원대 중반? 요 정도에 오게 되면 여기서부터 매수 포인트로 잡아줘야겠죠. 그리고 난 이후에 한 차례 크게 상승을 해주는 이런 식으로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좀 봐도 좋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원익 IPS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원익 IPS 뭐 볼 거 없죠? 장비사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포진돼 있고 여전히 박스 권역에 있고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21선이 아직까지는 우하향이지만 그래도 정배열 권역에 있는 그런 사항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 친구도 상승 이후에 눌림, 다시 상승을 하면서 전고점 자리대를 돌파하는 그런 시도가 좀 나와주겠죠. 결국 OLED, 삼성 쪽에 있어서의 OLED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들이 관건입니다. 마지막으로 AP 시스템, J스택 한번 볼까요? J스택도 좀 보게 된다라면 J스택 같은 경우는 조금 강해요. 뭐가 강하냐면 다른 종목군들은 5월 달에 저점을 깨고 내려갔었단 말이에요. 깨고 내려갔다가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J스택은 깨질 않았어요. 깨질 않고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다는 거.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61.8%의 조정을 좀 받았었고 그 이후에 다시 하락 N자형으로 빠지고 나간 이후에 견조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상승 이후에 기간적인 형태를 보고 왔으니까 다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은 당연한 그런 사항들이에요. J스택의 매출 비중을 보게 되면 중국 쪽에 30, 국내 70, 70은 삼성 쪽이겠죠. 근데 삼성에 있어서의 수주가 없었어요. 근데 2분기 실적은 1분기는 적자라는데 2분기는 흑자였었어요. 왜 삼성에 투자를 안 했는데 흑자가 나왔을까? 그 부분들을 확인을 해봤더니 다양한 아이템 사업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들 때문에 적자 구조는 삼성에 투자를 안 한다 하더라도 적자 구조는 나오진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IR 때. 그러면 결국에는 J스택이 다양한 그런 사업군에 있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자 기조는 면한다. 그러면 꾸준하게 BEP를 넘어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주가를 까먹을 이유는 없다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나야 될 부분들은 삼성에 있어서 투자 발표를 한다라고 하게 된다면 실적은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럼 결국은 삼성 쪽에 있어서의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는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대에서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봐도 저는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상당히 좀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저는 맞다, 타당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HB 시스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ICD, 원익 IPS, J스택, AP 시스템 이런 뿐만 아니라 HB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예요. 검사 장비 쪽에 있어서는 독보적이니까. 근데 왜 주가가 올라가지 않았는데 얘는 계속 방송에 나와서 장비사들 얘기를 하고 있느냐. 시장은 계속 빠지고 있고 올라가는 종목군도 수두룩한데 왜 그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얘기를 안 하고 왜 이렇게 길바닥에 껌딱지 마냥 이렇게 있는 종목군들을 얘기를 하느냐. 그게 아마 여러분들 의문이실 거예요. 참 답답하기도 하실 거예요. 당연히 답답할 수밖에 없죠. 주가의 흐름들이 나오지가 않는데. 그럼 한 가지만 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부분들이 BH라는 기업이에요. 과거의 주가의 수준을 놓고 보자고요. 올라갔던 게 2016년도 하반기 때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2017년도에 피크를 찍고 난 이후에 주가가 빠졌어요. 쌍봉을 그리고 나서 빠졌죠. 2018년도에 쌍봉을 그렸습니다. 2016년도 하반기부터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걸 꼭 기억을 하시고 실적을 한번 볼게요. 실적을 보게 된다면 연간 기준으로 볼게요. 2016년도에요. 2016년도 하반기 때부터 움직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실적을 보게 되면 2016년도엔 적자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하반기 때도 적자가 나왔었어요. 이게 분기로 아직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연간 기준으로 보는데 적자가 나왔다가 2017년도에 급격하게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이거를 알고서 이미 선행적으로 주가가 반영이 된 시기가 2016년도 하반기부터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 보자고요. 다시 돌아가서 J스택을 한번 볼게요. 주가가 10,000원이에요. 보면 과거에 2016년도에 투자 사이클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주가는 이미 2015년도 하반기부터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서 움직였단 말이죠.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된다라면 지금이 매수를 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매도를 하는 게 맞을까? 그 부분들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저라면 매수예요. 왜?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올라가기 전에 있는 종목군들을 매수를 해준다. 알려드리는 것이 낫지 않느냐. 물론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을 얘기를 해드리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단기적인 트레이딩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항상 보면서 느끼는 부분들은 100명 중에 97, 98분은 대응을 못 하세요. 왜? 직장인분들이 많아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못 하는데 지금같이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 그런 종목군들을 말씀드리고 한다? 그건 조금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아요. 방송의 프로그램의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투자에 대한 도움이 되는지 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방향을 제시를 해드리는 게 좀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이러한 종목군들을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물론 올라가고 났을 때는 지금 사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분명히 안 봐도 비디오예요. 근데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그래도 띄엄띄엄 방송을 듣더라도 가격의 변동이 그렇게 크지가 않으니까 지금도 싸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매수를 하셔도 좋습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점을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이러한 종목군들 투자 마인드로 보게 된다면 저는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해도 좋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장비주들 흐름 잘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ICD 정말 오늘 굉장히 많이 빠지고 코스피 코스닥 시장 300여 개 종목만이 좀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이 와중에 ICD 4.44% 상승폭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버텨주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앞서서 현재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지금 저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투자를 할 때면 언제까지를 좀 기점으로 봐야 될까라는 게 좀 궁금해지거든요. 그냥 쭉 가져가면 될지 아니면 삼성이 투자 시기를 발표할 때 그때 또 다시 한번 좀 전략을 세워보면서 다시 한번 가져가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언제까지 전략을 세워야 될지. 네, 삼성 투자 시기 발표 때까지는 일단 기대감으로 움직인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럼 그때 또 봐야 될까요? 그거하고는 좀 잘못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삼성이 투자를 발표를 한다라는 것 자체는 돈을 쓰겠다라는 얘기예요. 돈을 쓰겠다라는 얘기는 누구한테 쓰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장비사들한테 쓰겠죠. 장비사들이 쓰게 되면 뭐가 좋을까요? 돈을 버는 거니까. 실적이 늘어나는 거겠죠. 실적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주가는 당연히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겠죠. 그럼 그게 언제까지냐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필요성은 있어요. 요번에 디스플레이에 있어서 빅사이클이 들어가게 된다면 저는 과거에 2016년도에 빅사이클을 넘어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QD 쪽에 있어서 8.5세대 LCD 공장 멈춘 그곳에 들어간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A5 라인 토목공사만 마무리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건축 올리는 건 6개월도 안 돼서 올릴 수가 있거든요. 건물 올리는 부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A5 라인도 들어간다라고 보고 있고 중소형부터 시작해서 10.5세대 장비까지도 아마 A5 라인에 들어갈 겁니다. 그 A5 라인 공장에 보게 되면 A3와 A4 라인을 합친 것보다 큽니다. 그럼 이게 대대적인 투자가 될까요? 아닐까요? 라고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A3, A4보다 큽니다, 공장이. 근데 거기에 OLED 라인이 들어가야 돼요. 투자 규모가 클까요? 작을까요? 여러분들한테 그건 질문을 넘겨드리고 숙제로 남겨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럼 결국은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장기 투자냐, 단타냐 그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무조건 긴 관점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빅사이클이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22년에 상투를 칩니다. 그러면 적어도 1년 이상은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결국 투자 마인드로 보면 지금 구간에서는 초입이다, 시작도 안 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구간 초입이다, 시작도 안 한 시점이다라는 이야기까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몇 가지 이제 특징주들이 좀 잡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선거철이 곧 내년에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치 테마주 슬슬 고개를 들기 시작했죠. 첫 번째로 꼽히는 게 일단은 이낙연 관련주입니다. 자, 대선 주자 그 선호도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이와 관련해서 2월드 장중 20%대까지 급등했는데 또 무섭게 빠지면서 현재는 8%대 상승세 일단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총리가 이 양사와 이제 무관하다라고 또 밝힌 바가 있어요. 그러면은 현재 들어가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 혹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을 좀 빨리 정리를 한다거나 좀 위험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닌가요? 그 맞는 말이죠. 일단 관리는 없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왜 올라갈까? 일단
테마주를 했을 때 특히나 이 팁을 하나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내년도에 총선이 있어요. 내년이, 그죠? 내년에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테마는요, 올라가고 있을 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서서히 좀 준비를 했을 때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게 좋아요. 갭이 떠버리게 되면 기다리는 전략이 더 좋아요. 자,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이월드가 지금 이낙연 관련주가 뭐 남선알미늄, TK케미칼, 삼본전자, 이월드 뭐 이런 종목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자, 확대를 해서 좀 볼게요. 갭상승 출발을 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다시 내려오네요. 그죠? 갭상승 출발하고 장대양봉을 그렸어요. 그러면 횡보를 해주고 다시 움직이고 계단식으로 움직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갭상승 출발해서 움직였어요. 그리고 나서 안 빠지죠. 그래서 갭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대량 거래가 좀 터졌어요. 근데 굳이 여기에서 따라 들어갈 이유가 있을까라는 게 일단 저희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한 차례 올랐어요. 빠지고 난 다음에 이걸 넘어가 버리게 되면 이 폭만큼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 다음 갖다 붙여볼까요? 그럼 여기에요. 다 올라왔잖아요. 다 올라왔는데 굳이 이걸 따라 들어가야 될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기다려줘야겠죠. 얼마까지 기다릴까? 그럼 요 정도까지는 기다려봐도 좋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요 자리 때까지는. 그러면 오늘 들어가신 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 붙었다라고 하게 된다면 분봉을 한번 쪼개서 보여드릴게요. 자. 분봉 5분봉을 포서 보여드리면 이거 깨지면 안 되겠죠? 시초가 요거 깨지면 일단 리스크 관리 하셔야 돼요. 일단 처음에 들어가신 분들 요 갭 매울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밀려 내려왔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반등이 나왔다가 이 자리를 깨고 내려갔어요. 이 자리를. 그럼 어디까지 밀린다고 했어요? 이 가격 폭만큼 밀리잖아요. 그럼 요걸 갖다가 요걸 이렇게 찍어갖고서 갔다가 한번 내려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러면 이 자리 때까지는 빠져줘야 돼요. 이 자리 때까지. 아마 3,800원 언저리 때까지는 빠질 거예요. 이거는, 이 종목은. 그러면 이 자리 때가 오늘 저점 자리 때잖아요. 그럼 이 저점 자리 때 깨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일단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된다. 그럼 결국엔 여기서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정을 줄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그런 전략이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게 저의 판단이고요. 다른 종목 한번 볼까요? 남선알미늄. 남선알미늄 같은 경우도 한 차례 크게 올랐어요. 이렇게 시세가 이렇게 한 마디, 두 마디로 크게 나왔죠. 넘어가게 되면 이 폭만큼 올라가니까. 그럼 이 폭만큼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올라갔으니까 목표치가 도달한 거죠. 목표치가 도달했으면 뭐라 그랬어요? 때려 죽여도 쉬었다 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시 확인해 보자고요. 여기에서 올랐다가 고점 치고 난 이후에 빠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락 N자로 마무리가 짓고 난 이후에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또 따라 들어가면 안 되겠죠. 왜? 첫 번째는 이 전고점 자리대에 있어서의 저항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챙겨주는 거겠죠. 두 번째는 하락을 했을 때의 절반의 되돌림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대도 지금 3,600원 자리대예요. 그럼 저항이에요, 이 자리대는. 그럼 여기서 다이렉트로 치고 올라가는 것보다는 조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 조정기를 좀 기다려야 되겠죠. 그럼 얼마만큼의 조정기? 5일선을 타고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니까 이 5일선 자리대까지 좀 기다려보세요. 5일선 자리대까지. 아니면 21선이 아직 하반각을 그리고 있으니까 그럼 요 자리대까지 5일선에서 이 11선 자리대 그러면 3,400원에서 한 3,200원 이 자리대까지는 기다려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눌림을 주면 그때 매수 포인트를 좀 잡으면 되겠구나. 그런 식으로 좀 보는 전략이 더 좋을 것 같고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좀 눌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기다렸다가 하는 전략이 더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구간에서는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좀 눌림을 기다려라라는 이야기까지 좀 나눠봤습니다. 자, 종목 하나 더 보고 갈게요. NH 한국사이버결제를 좀 볼까 합니다.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자, NH 한국사이버결제 현재 좀 매수하기에 타이밍이 괜찮다고 보시나요? 앵커님 같은 이 종목 매수하시겠어요? 저는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아니,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시는 거지.
아시잖아요. 네. 저는 인간 지표여서 제 네. 개인적인 의견을 최대한 자제하고 살려고요. 보니까 매수하시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핀테크 쪽에 있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린 부분들 중에서 가장 탑픽으로 볼 수 있는 건 NH한국사이버결제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두 번째가 뭐 코나이나 뭐 이런 종목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보니까 최근 들어서 뭐 다날이나 이런 기업들도 턴어라운드가 된다라고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게 다날, KG 이니시스, 아직까지는 KG 이니시스는 아니네요. 근데 크게 이중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엔 모바일 결제, 핀테크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일단 바닥은 나온 것 같아요. 그럼 결국엔 뭘로 볼 수가 있냐면 NHN 한국사이버결제는 왜 올라갈까? 실적이 좋아요. 애플페이, 애플 쪽 애플스토어 결제하죠. 그 다음에 일본 쪽 결제 시장 진출했죠. 그 부분들 때문에 꾸준하게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고 조정 시에 매수 관점이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난 관심을 가린다면 핀테크 관련주 중엔 NHN 한국사이버결제하고 코나이 이 두 개밖에 없다. 그 부분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안 사고 여기서 산다? 에이, 그건 좀 그렇죠. 조정기를 좀 기다려줘야 되겠죠. 그런 부분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왜 상승 흐름들이 나오느냐? 실적, 성장이 좋기 때문에. 실적이 좋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보는 게 코나이예요. 코나이 좀 밀려 내려왔어요. 4%에서 밀리고 있죠. 근데 여기서 보는 부분들은 상승 N자형으로 움직이고 깊게 조정을 받았어요. 얘가 후발주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 친구는 아마 61선 요 자리대에서 박스 권역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요. 코나이 같은 경우 지역 화폐에 대한 부분들, 요거에 따른 수혜가 좀 있다라는 부분들. 2분기 실적 좋아요. 턴어라운드 했어요. 작년까지 실적 적자였는데 올해부터 턴어라운드가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거, 이게 플러스적인 요인입니다. 지역 화폐에 있어서 뭐 경기도, 인천, 경산, 그다음에 뭐 저기 경상도 쪽까지 계속 지역 화폐 이 부분들이 단위가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규모도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코나이에 있어서 상당히 좀 큰 수혜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숨겨진 5G 수혜주라고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유심카드. 코나이가 유심카드도 좀 만들죠. 그러면 5G로 개통되는 인원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본 사업인 유심카드에 있어서 교체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수혜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근데 한국사이버결제랑 이 친구랑 틀린 거는 한국사이버결제는 치고 올라갔죠. 코나이는 61선을 깨고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는 상당히 약한 부분들, 한국사이버결제 대장. 그럼 여기서 기준을 뭘로 세울 거냐? 요 기준으로 세워야 되겠죠. 정고점. 여기 2만 원 언저리죠. 2만 원 언저리인데 매수를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기다릴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너무 많이 올랐고 이게 갭을 메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이 19,000원, 2만 원 밑으로 하회할 수 있으니까 이격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조정기를 좀 기다려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매수를 정하고 싶다라고 하게 된다면 저는 21,000원 이하 권역부터 19,000원 정도 때까지 거기를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핀테크 중에서는 NH 한국사이버결제와 코나아이가 조금 눈여겨볼 만하다. 하지만 현재가보다는 좀 조정 시에 매수 관점이 좋다라는 이야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는요, 여러분들의 이 종목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문자와 전화 모두 가능합니다. 문자 샵 4989번으로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모두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차례차례 도와드리도록 빨리빨리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기 전에 저희 오늘 시청 조금 힘 좀 내보라고 힘 좀 한번 불어넣어 볼까요? 하나, 둘, 셋, 가자! 네, 첫 번째 상담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화 걸려와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신가요? 네, 유진트요. 네. 유진트를 1,850원에 20%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엄청 내려갔다가 올라와가지고 지금 어떻게 할까 싶어가지고. 엄청 내려갔다가 이제 좀 올라왔네요. 네네. 지금 정리를 해야 될지 아니면 매수가까지 오면 참 좋을 텐데요.
아이고 극혐하지라. 네, 어떻게 보시나요, 멘토님?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이게 혹시 매수하신 이유가 혹시 좀 있으세요? 아, 네네. 전번에 네. 이거 오래됐어요. 네네. 오래됐는데 뭐 맨날 하는 말 누가 엄청 괜찮다고 음. 사보라 그래가 샀다가. 자, 일단 1,850원에 매수하셨어요, 어머니. 네네. 그나마 좀 많이 올라갔어요, 그나마. 그니까요. 예예. 예. 일단은요, 어머니. 예예. 이 종목은 예. 기업이나 뭐 이런 걸로 보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건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어머님의 성향이 예. 대응을 좀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를 권해드리진 않을게요, 어머니. 예예. 그게 왜냐면 실적이 일단 안 좋아요. 네, 실적이 안 좋은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제가 어머님한테 이걸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추세요라고도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어머니. 네. 아, 자, 그러면 지금 그냥 정리해버릴까요? 아니요, 일단은 어머니 예. 조금 기다려 보세요. 아. 지금 이게 빠질 자리에서 안 빠지면 올라가잖아요. 급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전고점 돌파를 하려고 꾸역꾸역 시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럼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 여기서부터 주가가 어머님이 산 2018년도 때부터 시작해서 쭉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올라가게 되면 절반 되돌림이 나와요. 절반의 되돌림이 나오거든요. 네네. 그 자리대가 지금 고점 자리대예요. 근데 요거를 넘어서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요걸 넘어가게 되면 반등은 조금 더 나와줄 수가 있어 보이거든요, 어머니. 그러니까 한 1,500원 정도 때까지는 움직임이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일단은 1,500원 정도 올라가게 되면 네. 그때 다시 전화를 주시고 네. 그 다음에 어머님 이게 좀 변동성이 너무 크긴 한데 아마 상승 시도는 좀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1,500원대 가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좀 주세요, 어머니. 전화할까요? 아니면 그냥 팔아버릴까요? 아니요, 일단 전화 주세요. 아, 그럴까요? 그렇게 좀 이게 뭐 안 좋다 하더라도 실적도 안 좋고 또 뭐 나오던데 보니까. 실적도 안 좋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적이 안 좋다고 얘기해서 확 빠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일단 안 빠지고 있으니까 좀 더 들어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아, 예. 그러니까 요건 좀 더 기다리셨다가 1,500원대 오게 되면 바로 전화 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또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신가요? 오파스넷인데요. 네. 오늘 급락 맞아서 관리 종목으로 들어가서 대응을 전혀 못해서 네, 오파스넷 언제 들어가셨나요? 뭐 몇 개월 됐는데요. 네. 나 처음에 법인세 관련으로 하한가 받고 6월에, 네. 8월 14일까지 좀 보고 좀 주가가 반등이 되는 것 같아서 매도를 안 했는데 오늘 또 부적격으로 돼갖고 또 하한가를 맞네요. 네, 너무 많이 떨어지셔서 지금 너무 힘들어 보이세요. 멘토니 앞으로의 전략 부탁드립니다.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제가 공시를 좀 보고 있는데 네. 지금 일단 적정이 나왔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을 좀 받았어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관리 종목으로 좀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지금 비중이 10%가 맞으세요, 어머니? 10%를 매도를 했어요. 20% 네. 보유하다가 너무 그래서 이거 주가 봐가면서 어떻게 좀 봐가면서 다시 추가 매수를 그만큼 또 다시 해서 조금 회복을 할까 이렇게 요령을 부렸는데 이게 안 되네요. 어머니 그거는 좀 리스크가 큰 것 같아요, 어머니. 근데 뭐 손절을 많이 했는데도 매도를 했는데도 그래서 나머지 10%만 어떻게 반등 봐가면서 조금이라도 폭을 줄여볼까 해서 이렇게 했는데 또 이렇게 자, 일단은 어머니 여기에서 이 종목을 이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고 빠져나올까 이렇게 하는 전략은
리스크가 되게 아니 커요. 지금은 못 하고요. 음. 한 일주일 전에 매도를 반을 했어요. 일단 그건 잘하신 거고. 8,000원대 매도를 반을 하고 보유만 지금 10% 있어요. 자, 이제 10% 보유하고 있으니까 네. 지금도 일단 반등이 나오는 대로 저는 일단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업 가치나 이런 거 볼 저기도 없는 거네. 지금 관리 종목으로 좀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재무 이슈나 이게 실적이 조금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은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좀 더 지나봐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니. 시간상으로요. 저는 이게, 별로 그다지 저는 이거 투자를 뭐 끌고 가 보셔라 라는 권유를 좀 해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이 기업 자체를요? 일단 저는 아예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그런 종목 자체는 아예 관심도 안 끄고 무조건 다 매도 의견을 드리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이거를 차라리 이 종목을 사실 바에는 다른 장비주들, 5G 장비주들 괜찮은 것들 많아요, 어머니. 아니, 오늘 말씀 듣고 어떻게 좀 상결을 내려보려고요. 이거 들어갈 서너 달 전에는 이거 들어갈 당시는 5G 이슈도 있고 영업 실적도 나오고 성장성도 있고 그래서 뭐 바이오 제약주는 손을 그래서 무서워서 안 되고 나라는 대로 공부를 하고 들어갔는데 네네. 이렇게 악재가 두 번씩 겹치다 보니까 너무 무섭네요, 주식이. 어머니 공부도 많이 하시고 하시는 거는 참 잘하셨는데 네네. 종목을 좀 바꿔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이라도요? 네. 그냥 반등이 나오는 족족 내년 감사 보고서 나오기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냥. 네, 저는 일단은 뭐가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 단 1%의 리스크도 저는 생각하기가 싫어요. 네, 상담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 종목으로 할 거에는 다른 종목, 다른 장비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종목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이나 다른 섹터를 본다든가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 그럼 여기서 더 가격이 내려갈지 올라갈지도 지금 저기가 안 되신 전략을 못 주시는 이 친구가 지금 뭐 주당 자산 가치 뭐 4,000원, 7,000원대예요. 근데 뭐 올해 그게 너무 턴어라운드가 좀 되기는 한 상황인데 될 것 같은데 반등은 좀 나올 수 있어 보여요, 어머니. 반등이 조금 나올 수가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어머니. 가격대를 어느 정도 노선을 잡고 가볼까요? 그럼 일단 오늘 저점 깨지면 그냥 다 던져버리시고요. 네, 종가로요? 저가, 네, 5,740원이요? 그리고 7,000원 언저리 때까지는 움직일 것 같아요. 7,000원 위로에서는 매도할 수는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그 위로는 그냥 매도하시고 다른 거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상담은 방송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주식 잔소리 방송은 끝났지만 아직 오후장 남아있죠. 자, 오후장 전략 원하시는 분들은요, 정전 멘토님의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 검색창에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자, 클릭해서 들어오시면요, 우리 정전 멘토님 함께 오후장에 대한 전략 그리고 뭐 다음 주에 대한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요. 또 다음 주 월요일에는 시장 개장하기 전에 관련한 전략과 종목들까지 모두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가자.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